네, 반갑습니다. 팀 LKA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실제 사건들 이제 분석하면서 가이딩 해드리는 영상 있잖아요. 실제 형사 사건 분석하면서 이제 셀프 디펜스, 그러니까 관점에서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분석해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약사 한 분이 이제 칼을 막 휘두르는 어떤 괴인 앞에서 이제 이 의자로 침착하게 방어해내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자가 실제 현실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디펜스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느 뭐 특정 어떤 이 셀프 디펜스를 하는 그런 뭐 유파나 단체 쪽에서 이제 의자를 들고 이제 디펜스 하는 거를 이제 뭔가 교육을 했나 봐요. 뭐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데가 있는데, 혹시 의자를 내가 이제 호신용으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뭐 나이프나 아니면 뭐 도검류 아니면 무기술에 있어서 뭐 연필을 활용하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주의사항들을 설명드릴 때, 제가 뭔가 특별하게 뭐 연구를 해서 그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모든 무기술의 기본이 되는, 중심 원칙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도 이제 좀 거쳐들었는데, 칼리는 한 손검으로 하고 이제 검도는 양손검으로 하니까 차이가 난다. 당연하죠. 기술적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원칙이 되는 공방의 이치는 차이가 없어요. 무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스파링 중심의 무기술 수련을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손이든 양손이든,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저희 검도 제 선생님이 이제 펜싱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펜싱 경기를 보시면서 검도하고 똑같아 그 소리를 계속 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 펜싱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제 올림픽 기간 되면 저희 같이 이제 펜싱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하는데, 공방의 이치는 똑같아요. 검도하고 펜싱하고. 펜싱은 한 손으로 하고 검도는 양손으로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검도는 입체적으로 움직여요. 전후 사방 좌우로 계속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펜싱은 어쨌든 전진 후진을 메인으로 해서 이제 약간씩 좌우로 움직이죠. 근데 똑같아요. 한 손이고 양손이지만 공방의 이치 부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싱도 스파링 중심이죠. 검도도 스파링 중심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 똑같네요 이래요. 근데 스파링 중심의 무기술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는 한 손검이고 이거는 양손검이고 이거는 나이프니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체계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스파링 시의 무기술의 기본 원칙들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링 중심으로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진검 이압술 하는 뭐 그런 도검류를 하셨다든지 뭐 아마 그런 베이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모든 무기술의 기본 원칙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왜? 내 몸이 아닌 도구를 활용할 때는 도구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검 같은 경우에는 검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은, 맨손 무술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도검류와 같은 무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본인들이 맨손 무술가의 관점에서 도검류를 자꾸 풀이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셀프 디펜스라는 이름으로 자꾸 영상을 내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원래는 택기는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대한검도에 검도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칼리 안에 이제 파난토카 맨손 근접격 투술 파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실용성 있게 좀 다듬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 훈련을 할 때는 제가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요. 복싱도 그렇고 주짓수도 그렇고. 제가 복싱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아예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코치님한테 기초부터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맨손 무술가분들이 이 도검류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그냥 칼리의 일정 부분을 막
딴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는 자기들이 아 뭐 이거야 뭐 쉽지 이러면서 올리는 영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훈련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차라리 무기술을 제대로 정식으로 개인 훈련을 하듯이 배우란 말이에요. 제가 복싱을 배우듯이. 예, 요새는 제가 개인 훈련으로 복싱을 하거든요. 예, 주짓수도 하고. 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 하게 돼요. 계속. 그리고 제자들한테 잘못된 방식을 주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의자를 활용해서 이제 셀프 디펜스를 한다. 그래서 이제 무기를 든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의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무기술에 있어서 제일 큰 원칙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이 무기가 나에게 컨트롤하기가 쉬우냐? 내가 이 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카람빗 얘기했잖아요. 카람빗이 숙달만 아주 잘 돼 있다면 다채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좋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대비 활용을 했을 때 차라리 나이프를 파칼로 쥐고 역검으로 쥐고 활용하는 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카람빗을 숙달시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차라리 나이프 실력을 키우는데 투자를 한다면 시간 투자 대비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형 도금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카람빗은 컨트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빙빙 돌아가잖아요. 일단 손에서. 그리고 쥐고 잡았을 때 한 손가락이 나오면서 손가락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중요한 원칙상 봤을 때 카람빗은 시간 대비 투자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실용적인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원래 빨아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하는 건데 솔직히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그 에너지를 이제 증가시키나 이렇게 이제 약간 길이가 있는 나이프를 가지고 1중심부, 2중심부를 활용해서 원심력을 넣어서 파괴력을 증가시키나 똑같아요. 근데 저게 훨씬 더 카람빗이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무기술의 가장 큰 원칙은 내가 어느 정도 그 해당 물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로 이제 판가름 나고 그것을 오펜스에 집중을 할 것이냐 디펜스에 집중을 할 것이냐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숙달된 능력치를 보고 결정해야 돼요.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의자를 들었을 때 자, 이 의자라는 건 결국은 방패술에 해당되겠죠. 맞죠? 넓적하게 막는 건데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디펜스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이 의자라는 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해버리면 내가 가진 컨트롤을 빼앗겨 버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의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설프게 이걸로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느리잖아요. 어설프고 맞죠? 부자연스럽고. 그러면 상대방이 침착한 사람이면 이 다리를 잡고 오히려 내 관절을 꺾어버리거나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리를 잡고. 다리를 잡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요 뒷면 잡는 거보다. 그래서 의자를 들고 여러분들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하려고 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막 위협을 가한다고 이래도 안 돼요. 하는 순간 잡혀가지고 뺏겨요. 오히려 내가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선생님이 이제 검도 7단 선생님인데 사실은 8단이 이미 되셨어야 되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이제 제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선생님이 겸손하게 아니다 그런 실력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이제 거기 내에서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제 선생님이 이제 검도를 한 40년 넘게 하셨고 원래 또 유도 최연소 사범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제 거압도 따로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진검술. 근데 어느 날부터 본인이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부터는 이제 진검 있죠. 진검을 도검류 허가를 받고는 집에 비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죠. 그거 혹시나 밤에 들어왔는데 나는 밤에 들어와서 자다가 깨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내 칼을 강도가 잡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컨트롤을 뺏긴 무기는 나에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사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나에게는 좋은 방패 겸 무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내가 컨트롤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고 어설프게 공격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다리를 낚아채서 내가 관절이 오히려 꺾이거나 오히려 내가 당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오히려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무슨 뭐 홈디펜스인가 뭔가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시는 분이 이제 핵심 그거예요. 이제 누가 침범해 들어오면 이런 뭐 스탠드 등이나 이런 걸 들고 이렇게 막아서라 이라는데 그게 진짜 오만한 표현인 거예요. 무기술 전문적으로 안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드 등이란 건 결국 장봉에 해당되거든요. 장봉은 내가 숙련도가 낮으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뺏겨서 그 사람이 오히려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기. 다시 얘기하면 좀 전에 원칙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흉기를 제공하는 꼴이 돼요. 이게 어느 영상에서 자세히 나오냐면 경찰관이 어느 초등학교 앞에 50대 남자가 막 칼을 휘두르고 경찰이 4명인가 5명인가 둘러쌌는데 계속 어떻게 제압을 못해요. 왜냐하면 3단봉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경찰이 장봉을 들고 와요. 장봉. 근데 장봉을 들고 왔는데 이 경찰이 검도를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엉덩이 쭉 빼고 이렇게 휘둘러요. 자기가 이제 이 식칼에 안 맞으려고 몸을 뒤로 뺀다는 게 엉덩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봉에 대한 전혀 숙련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무작정 휘둘러요. 근데 보세요. 장봉이니까 휘청휘청 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대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프 든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3단봉보다 더 못해요. 제가 그랬죠. 장봉에서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점을 살리려면 찔렀다가 빨리 빼는 게 제일 좋아요. 숙련도가 낮을 때는. 찌르면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검도 유단자라면 그거를 이제 양손검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자유자재로. 근데 그랬잖아요, 제가. 검도인이 밖에 나가서 양손검을 자유자재로 필드 상황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적용하려면 최소 제가 볼 때는 정말 뛰어난 사람도 5년,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7년 이상은 걸려요. 그래야지만 필드 상황에서 웬만한 상황에서 내가 양손 이제 뭐 몽둥이를 들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만큼 뭐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숙련도를 요구한다고요. 검도에서 5년 7년이란 거, 검도는 그냥 가자마자 기초 동작 손목 머리 허리 배우고는 계속 풀 스파링이에요. 한 3년치만 돼도 스파링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웬만한 이제 다른 무술 종목의 프로 선수만큼이나 스파링 경험치가. 근데도 제가 뭐라 합니까? 5년, 빠르면 5년, 7년 해야지 필드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이 무기라는 건 컨트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도 제대로 맨손 무술을 안 배우면 컨트롤 하기가 힘든데 이건 오죽이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홈디펜스라고 뭘 얘기하면서 장봉을 들고 뭐 스탠드 등을 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무기로 내가 어설프게 방어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자극시키고 상대방한테 무기를 제공하는 꼴이 돼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의자 디펜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방패술처럼 활용도 못해요. 방패술이라는 건 결국 이게 없고 요 둥근 옆면만 가지고 여기를 끼워요. 그죠? 여기를 끼워서 밀거나 막거나 방패의 끝부분으로 베거나 슬래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잡고 찢거나 동일해요. 무기는 자르거나 타격을 주거나 찍어버리거나 체중이 실어서 막거나 밀거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등받이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기로 활용할 때, 이제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때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셔야 된다? 디펜스 용도로. 그래서 상대방이 전문가일 때는 오히려 이 의자가 나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노답이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줄 걸 주세요. 물질적인 거라면.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이거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막 칼로 공격해 올 때 계속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란 건 내 팔이 멀어질수록 컨트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이거를 막 훈련한답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 몸을 딱 붙여요. 내 몸을 붙이는데 어느 정도가 좋으냐? 이제 저희가 이제 3단봉 제가 교육할 때 전거근 근육을 많이 단련하라고 해요. 이제 푸시업 할 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둥글게 말아서 올리면 이 전거근이 단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삼두 근육 운동도 하게 되면 삼두하고 전거근을 락을 딱 걸어버리면 이 상태로 되면 이제 3단봉이라 칩시다. 요렇게 딱 들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가요. 어깨 부담도 없이 전거근하고 삼두에서 딱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맞물려서. 의자를 들었을 때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선생님 저 전거근이 없는데 운동하세요. 전거근은 뭐 셀프 디펜스를 떠나서 전거근 훈련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푸시업 할 때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여기를 둥글게 말아서 쭉 올리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삼두 운동 뭐 이렇게 의자 대고 이렇게 운동하고 운동 많잖아요. 그래서 전거근하고 삼두를 맞물려서 여기가 90도 위치로 90도에 가까운 각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안정적인 자세예요. 초보자라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공격이 날아와요. 공격이 날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1번 나이프를 본다. 상대방이 나이프로 막 휘저을 때 어디를 본다? 1번 나이프. 2번 상대방 눈. 상대방 어깨. 상대방 다리. 어디를 봐야 돼요? 눈을 보되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간지각 훈련이라 해가지고 유료 멤버십에서는 제일 초기에 눈을 보되 전체를 보는 훈련을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맨 앞쪽에 보면 이게 이미 이제 오픈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눈을 보되 전체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왜 눈을 보되 전체를 볼까? 초보자들은 내가 공격할 지점을 눈으로 먼저 봐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그 놓을 자리를 먼저 인지한 다음에 물건을 놓거든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다 드러나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다가 상대방 팔을 베야지 하면 팔을 먼저 쳐다보고 이렇게 휘둘러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눈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눈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전체를 다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공격을 할 때 어깨를 먼저 움찔한 다음에 공격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 모양을 통해 가지고 어느 각도로 공간을 파고드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깨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제일 최악은 이 나이프만 보는 거예요. 나이프는 지금 현란하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시선이 그냥 현혹돼요. 어지러워요. 막 어지러워요. 이게 뭐 요 앞에서 뭐 휙휙휙 날아다니면. 그래서 자, 의자를 들었을 때 턱 밑에 부분까지 딱 가려주세요. 여기까지. 요거 별로 안 좋아요. 왜? 전거근에 걸 수가 없거든. 전거근에 거는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시선은 확보를 하되 내 코 밑에 중요 장기 부분을 가릴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잡는 게 좋겠죠. 여기를 잡는 것보다는. 맞죠? 요 안쪽으로 넣어서 요렇게 잡는 게 오히려 여기를 이제 상박부를 딱 고정을 한 다음에 요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락을 딱 걸어가지고 어깨에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라인은 내 코 밑에 라인까지 드러나게 하고 시선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복부로는 그냥 내리면 되니까. 여기서 눈을 보되 전체를 봐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대부분 다 사선으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막으려고 하면 공간이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초보자들이 휘두르는 거에 안 맞아요. 다리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버리면 상대방이 조금만 침착한 사람이면 다리 잡고 오히려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이 통제권을 뺏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딱 요 상태, 전극은 딱 걸어서 팔꿈치 안쪽으로 모으고 딱 걸어서 내 눈만 딱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팔로 막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다리로 막아야 돼요. 다리로 움직여가지고 각도를 막는 각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락을 딱 걸어놓고 이걸로 들어서 막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체력 소모가 무진장 많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의자가 무거워요. 아무리 가벼운 의자도. 그리고 뭐예요? 낯선 물체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컨트롤 능력이 없어서 체력 소모가 빨라요. 그래서 의자로 디펜스를 할 때는 락을 딱 걸어주고 내 몸의 통제권을 가진 다음에 눈만 살짝 드러나게 한 다음에 발로 막는 각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뻗어서 공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최악이에요. 알겠죠? 그럼 제가 선생님, 최악의 순간에 공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언제 해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거북이처럼 계속 압박을 넣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팔이 아니라 다리로. 다리로 각도를 만들으라고 했죠. 다리로 각도를 만들어서 계속 압박을 넣어줘요. 그리고는 상대방을 코너로 몰고 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타격 무술을 어느 정도는 해봤어야 돼요. 복싱이나 킥복싱을 여러분들이 취미생활로 계속 했다면 상대방하고 스파링 하면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가는 연습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스파링 하면서. 그거는 원칙이 동일해요. 그 노하우가. 그래서 뭐 검도를 해도 좋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로 막는 거 아니랬죠. 그 팔로 뻗어서 공격하려고도 하지 말았어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고, 정거근하고 삼두로 락을 걸어서 내 어깨에 부담이 안 가게 자세를 취한 다음에 자세를 낮춰요. 그 다음에 다리로 움직여서 공격하는 각도들을 맞춰가고 계속 압박을 넣어줘요. 왜? 이게 지금 튀어나와 있어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라면. 그래서 슬금슬금 다가가면서 간압을 좁혀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각도 좁혀주고 몰이 하듯이 구석으로 몰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덩치나 힘이 나보다 나약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뛰어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 안에 가둬요. 그리고 내 쪽이 훨씬 동료가 있다든지, 다시 정리합시다. 뭐라고요? 상대방보다 내가 체격이 더 좋고 힘이 세거나, 그 다음에 뭔가 복싱이나 이런 거 훈련을 해봤어. 이 나이프를 든 상대방보다. 그리고 내 옆에는 숫자상 우위에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몰아간 다음에 이걸로 상대방을 가둬버리세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나이프 든 손을 잡아서 컨트롤을 뺏어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덩치가 오히려 더 약소하고 상대방이 덩치가 더 좋다면 내가 이렇게 안에 가둬봐야, 온몸을 던져서 가둬봐야 상대방이 갇히면서 잡고 이걸 힘이나 우격 다짐으로 다리를 찬다든지 무릎을 찬다든지 컨트롤을 뺏어버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오히려 더 덩치가 약하고 상대방이 더 힘이 세고 그리고 나이프도 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대치 상태를 계속 벌여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죠. 휴대폰이나 뭐를 통해서 고함을 계속 지른다든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제 전화 긴급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걸 꺼내가지고 112에 신고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로 계속 대치 상태를 벌여야 돼요. 상대방이 나보다 덩치가 더 크고 힘이 더 세고 뭔가 움직임이 배운 사람이라면. 근데 내가 숫자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내가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면 그때는 계속 코너로 몰아가서 바로 뛰어 들어가서 이 안에 가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차올린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나이프 든 손을 꺾어서 나이프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런 걸 하면 돼요. 내가 더 우위에 있다면, 신체적 우위, 그 다음에 숫자적 우위 또는 실력상 우위에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속 대치 상태를 벌이다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구조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대치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많아요. 상대방이 막 하다가 흥분하다가 이제 안 되다 싶으니까 쉴 때, 그때 그 약국처럼 그때 약사가 이제 제압에 들어간다든지. 근데 그때는 솔직히 약사가 그 휘두른 사람보다 신체적 우위에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약사가 뭘 배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손을 꺾어가지고 제압에 들어가는 거 보면 뭐라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특이 상황에서 디펜스 해야지 이런 거 훈련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스파링 실력이죠. 그래서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맨손 무술 같은 경우에 코도나 종합 격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파링 경험치 일반인이라도 계속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계속 훈련하면서 내 몸의 통제권을 익힌 다음에 스파링 경험치를 어느 정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모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장성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스파링 이상 원투도 안 되고 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파링 경험치도 없어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가는 것도 무슨 개념을 모른다면 이거 들고 아무리 모의 훈련 해봐야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찰직 분들이나 특히 군인, 특히 경찰직 분들 무술할 시간이 없어요. 무술소리는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무술 말고 이러한 특이한 도구를 활용한 뭐 3단봉을 활용한 제압술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타격 스파링 경험치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테이크다운, 유도나 주짓수와 같은 것까지 같이 합쳐져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해당할 수 있는 건 쿠도나 종합 격투기 하면 되겠죠. 맞죠? 거기서 이제 일반인 취미생활 하는 분들도 스파링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꾸준히 다니는 거예요. 꾸준히 다니다가 내가 이제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 직업 특성상 이제 노출될 수 있다. 그러면 뭐 크라브 마가나 제가 전에 영상 올려드렸듯이 그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크라브 마가 이런데 뭐 안에 지도자분이 이제 타격 스파링 경험치가 많은 출신자라서 그걸 체계적으로 스파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 바로 가도 되겠죠. 맞죠? 그래서 기본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막 실전은 논하려면 기본은 스포츠든 뭐든지 간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타격 무술에 대한 스파링 중심으로 짜여진 현대 무술을 뭐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무기술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되니까 저희 클럽에 오시거나 유튜브 유료 멤버십을 수강하셔서 기초별로 하세요. 저희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칼리라는 기술 체계 안에서 제가 다 출연했어요. 텐어택도 그렇고. 그래서 스파링상 가능한 기술만, 엑기스만 빼가지고 다 출연해서 실제 스파링 위주로만 하니까 유료 멤버십 보시면서 저희 오프라인 수련회 모임 때 오셔가지고 무료로 배우시면 되잖아요. 코칭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기술은 보조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크라브마가 지도자든 쿠도 지도자든 극진 가라데 지도자든 뭐 복싱이든 킥복싱 지도자든 간에 이제는 융합학문의 시대라서 본인 체육관에서 이러한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셀프 디펜스 프로그램을 하나는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 만족도가 높아요. 제자 만족도겠죠. 근데 무기술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만하게 영상을 보고 컨트롤 하는 부분을 내가 대충 연구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래버리면 제가 아까 계속 이제 좀 비판했던 영상처럼 갑자기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 보고 스탠드 등 긴 거를 들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독이에요, 독. 그렇게 코칭을 해버리면 그 상대방이 실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그는 무술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특정한 분을 어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영상이 많아요. 해외 마스터 영상이든 국내 영상이든지 간에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됐죠? 에이씨 뭐 이렇게 뭔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맞아요. 실제로는 현실은 영화처럼 그렇게 화려한 기술도 필요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기술이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져요. 화려한 기술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야 되고 원칙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무기술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